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 중소기업 직장인의 현실에 대해서 저의 현실이죠. 저의 현실이기도 하고 저의 사수, 동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 그리고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냥 왜 이런 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퇴근하고 와서 그런가 좀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업무 강도.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를 한 8, 9개월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직접 만나는 건 아닌데 자플래닛도 들어가 보고 그런 이제 구직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그쪽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전화할 일이 좀 꽤 있거든요. 사적인 얘기는 당연히 안 하지만은 그 얘기하면 좀 분위기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서 이제 주변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업무 강도를 얘기해 보면은 일단 작은 회사인데다가 일단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다. 그리고 멀티플레이 요구.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회사 규모가 작으면은 당연히 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완전히 사람이 많으면 그냥 분업화해서 너는 이것만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회사 규모가 작으면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해야 되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이제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는 업무 강도가 세다고 느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은 다양한 경험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 강도는 세다. 그렇다고 뭐 저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 지원 직무, 견적, 수발주 이런 걸 하는데 업무 자체가 하나하나가 막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멀티플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문제가 터지고 막 견적 치고 있는데 전화 와서 막 왜 견적 잘못 줬냐 수발주가 납기가 어쩌고 막 이러면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죠. 하여튼 업무 강도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급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급여는 이거는 좀 케바케가 조금 큰 것 같기도 해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제가 다른 회사는 잘 모르고 제가 다른 회사 경험도 회사를 사회생활을 경제 활동을 두 곳의 회사에서밖에 안 해봤는데 한 군데는 이제 공공기관이었고 여기가 이제 첫 흔히 말하는 첫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회사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회사랑 그 주변에 제가 자플래닛 이런 데 본 거 기준으로 하면 되게 케바케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일단 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보면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 굉장히 낮은 연봉을 제안을 해서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돈 주고 적당한 인력이 일단 당장 뭔가 손발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연차가 얼마 안 되면은 굉장히 연봉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좀 큰 회사나 공공기관에 비교해봐도 연봉은 낮은 것 같고요. 근데
첫 연봉은 낮은데 이게 저희 회사 그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들어온 지 뭐 한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한 서른 중반에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서른 중반에 이제 그 회사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한 4년간 이제 갈아 넣은 거죠. 입사했을 때는 당연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던 분도 아니었고 갈아 넣어서 4년 만에 이제 과장을 달았고 연봉이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제 PM을 하게 되는 게 있어서 연봉 테이블을 좀 보게 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요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5천에서 6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보너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최소 5천은 일단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많으면 6천까지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 동 나이대 30대 후반 분들 뭐 대기업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분이 늦게 이 분야에 입문을 했는데다가 그렇게 연차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빠르게 올라온 케이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봉 상승이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꾸준히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을 뿐더러 와도 금방 나가고 근데 누군가 와서 나가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급, 수요는 인력 수요는 적지만 제대로 된 숙련된 제대로 된 노동 인력의 공급도 매우 적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수요 자체도 적지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 막 뭐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조금 있으면 또 이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연봉을 또 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이게 연봉이 올라가고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다른 회사의 어떤 차장님이신데 이제 건너 건너 듣는 바로는 이분도 그 회사가 굉장히 평이 안 좋은 회사더라고요. 이 업계에서 굉장히 평이 안 좋고 좀 굉장히 우하향하는 매출도 하향하고 있고 그런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 부서져가는 회사니까 그런 회사 누가 다닌다고 하면은 막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좀 그냥 왜 저런 회사 다니지 혹은 뭐 능력이 없나 뭐 이렇게 안 좋게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면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 차장님 한 분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막 회사를 막 어떻게 살려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쟤만 잡아놓으면은 그래도 망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계속 연봉 올려주고 차 사주고 보너스 주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혼자 이제 막 쓸어 담고 계신 거예요. 근데도 이제 회사는 힘들긴 하죠. 본인도 이제 갈아 넣는 것도 많고. 하여튼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나라 뭐 청년 실업 심각하고 뭐 지방도 일자리 없고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말 거짓말 아니고 다 팩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 들어오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 잠깐이나마 있어 봤고 그리고 제가 하여튼 그거는 정말 맞는 말 같지만은 또 오히려 이런 데에서 또 메리트를 찾아서
아, 여기서 내가 제대로 해서, 그래, 어차피 이런 회사는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놈 아무도 없잖아. 나 혼자 제대로 해서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돼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좀 재밌기도 하고, 참 이게 그 밖에서 보는 어떤 모습과 실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또 생각보다 그런 기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의 어떤 전망은 이제 회사의 전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으로서 미래 전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커리어적이든 뭐 좀 경제적인 어떤 급여 측면이든 전망은 어, 생각보다 케바케인 것 같다가 입사 8, 9개월 차 중소기업 신입사원 30대 중반 아재의 결론입니다. 생각보다 케바케인 것 같다.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겠다. 네, 앞에서 다 얘기한 것처럼 어, 인력 수요는 적지만은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 일단 저부터 그렇게 저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막 이제 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싶진 않다라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하지, 제가 막 저런 과장님, 차장님처럼 막 매출을 내가 막 올려보고 막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실수만 줄이자 이런 마음으로, 실수만 하지 말고 피해만 끼치자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제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막 열심히 해서 저도 막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인 제가 지켜본,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어떤 현실이 이렇다. 하기 나름일 수 있겠다. 물론 그 저 정도로 하고 싶은, 하겠다는 그 의지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규모도 작은데, 저만 해도 여기 들어온 지 8, 9개월 됐는데 저하고 같이 왔거나 제 직전에 나갔거나 제 뒤에 왔다 나간 사람이 4, 5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막 업무량은 늘어나고 요구하는 거는 많은데 당장 내가 받는 돈은 적은데, 거기서 뭔가 내가 의욕적으로 정말 미래를 그리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나름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절실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현재는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은가 봐요. 아직도 저는 뭔가 좀 모르겠어요. 뭐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보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여기서 한 가닥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뭐 그런 어떤 큰 동기가 되는 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인생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 내 인생을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정말 이렇게 계획을 착착 해서 정말 뭐 경제적으로도 막 부유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뭐 그렇게 막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버티고, 그래도 요새 좀 생각하는 거는 뭔가 좀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뭐 일과 삶의 분리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제가 직장인으로 전에 다니던 회사도 제가 3년 정도 다녔었는데 직장 생활이 한 4년 정도 해봤네요. 얼마 안 해봤지만은 너무
너무 긴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긴데 내 인생이랑 회사를 분리한다고? 이게 저는 조금 아직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막 3분의 2, 자는 시간 빼면 거의 3분의 2는 될 거잖아요. 그 정도를 회사에서 보내는데 뭐 이게 인생 아닌가요, 거의? 오히려 가정에서 보내고 여행 가고 이러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 일을 하며 보내기 때문에 뭔가 좀 일이란 게 막 엄청 행복할 순 없겠지만은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이 30 중반인데도 아직도 있으면서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고 아직도 저를 모르겠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러고 있는 거겠죠. 그거를 미리미리 고민하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제 나이에 이미 그런 하루하루를 이렇게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제 스스로를 엄청 비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현실인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저는 요새는 어쨌든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은 좋았겠지만은 그거는 지나온 시기고 제 현실은 지금 일단 돈을 벌면서 밥벌이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좀 아주 조금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를 뭔가를 해볼까? 혹은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놓고 좋아하는 걸 찾기 어렵다면은 좀 덜 싫은 거는 뭐였을까? 뭐 이런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돼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시작을 해보는 건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 날이 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면서 산다고 해도 뭐 너무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게 뭐 모두가 인생이 다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고 세상에 기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 동경을 하는 거잖아요. 대다수는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의 생각은 요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아마 저를 보면서 나이가 그 나이인데 아직도 철없이 그딴 생각이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제 나이쯤 되면 이제 결혼하고 뭐 아기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막 이런 고민을 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은. 그래서 참,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또 씻고 간단하게 운동하고 주식 코인이나 보다가 자겠죠.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좀 정리해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지난번에 영상 찍은 거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재미도 없는 내 얘기를 300명 넘게 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좀 감사하기도 하고 네,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도 저에게 작게나마 좀 활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영상 네, 다음에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